지금부터는 조절된 매개 이름은 모르겠는데 이 모양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. 보통 이게 59 모델이고 보통 조절된 매개라고 얘기를 할 때는 우리 이런 모형을 많이 쓰는 거죠. 모델 14 같은 거 아니면은 또 되게 왼쪽에 그려져 있는 뭐 이것도 조절된 매개가 될 수 있겠죠. 그 대신 조절하는 변인이 두 개가 되는 거죠. 뭐 이런 모형들이 최근에 논문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고 이게 또 조절된 매개 하나인 거죠. 이쪽에 있던지 이쪽에 있던지 즉 매개 효과가 W라는 변인에 의해서 조절이 되는 거를 조절된 매개라고 하고 지금 보고 있는 이 템플릿은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헤이아즈 님께서 만들어 주신 템플릿입니다. 거기 들어가면은 프로세스도 다운을 받을 수 있고 프로세스 다운 받는 법은 또 그 유튜브에 올려져 있으니까 그대로 하시면은 아마 되겠죠. 아까 그러면 지금 분석을 해볼 거는 저희가 이제 연구팀에서 연구를 하는, 잘 들리죠? 그 완전 웃기지만, 자, 뭐였지? 잠시만요. 그쵸, 이거 59번 모델에 대해서 같이 분석을 해볼게요. 이미 이 프로세스도 깔려져 있고 템플릿도 다 다운 받아놨다는 가정하에 진행을 할게요. 프로세스 다운은 유튜브에 올려져 있습니다. 그래서 뭐 데이터를 우선 열어야겠죠? 데이터를 열고 이거는 뭐 제가 아무 데이터나 갖고 온 거예요. 아무거나 갖고 와가지고 테스트용으로 아무렇게나 만든 데이터이기 때문에 뭐 큰 의미는 없지만 어떻게 하는지 기계적으로만 자 한번 같이 해볼게요. 이미 프로세스는 깔려져 있어야 됩니다. 그리고 지금 해보면 필요한 게 이게 우리가 가설을 세운 변수가 있겠죠. x가 m의 영향을 주고 m이 다시 y한테 영향을 준다. 이게 이제 매개 효과죠. x가 m을 통해서 y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. 만약에 이 선이 없으면은 요렇게만 유의하면 완전 매개고 이 선이 같이 있으면은 뭐 부분 매개라고 얘기를 하죠. 근데 우리가 분석을 해보고 싶은 거는 W라는 이 변수가 요 각각의 과정에 다 조절을 해준다라는 좀 조금은 복잡한 뭐 모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. 뭐 예를 들면은 뭐 자존감 뭐 이런 것도 W가 될 수가 있을 거고 뭐 사회적 지지 이런 것도 W가 될 수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X가 M에 영향을 미치고 그것이 다시 또 M이 Y에 영향을 미치는 요 관계가 W에 의해서 조절이 된다. 라는 게 이제 이 모형이고 요거를 한번 같이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. 사실 헤이아즈에 있는 모든 이 분석들은 다 되게 쉬워요. 되게 쉽고 한 번만 감을 잡으시면 잘 하실 수 있을 거예요. 근데 그 감을 잡기까지가 사실 뭐 또 시간이 좀 걸릴 수가 있죠. 원래 조절 효과, 매개 효과에 좀 익숙하지가 않으면. 그래서 여기 보면은 내가 가질 그 뭐지 변수들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. 해야지 아마 한글이 되는지 잘 모르겠네. 그럼 까먹었어요. 한글이 되는지. 일단 뭐 8글자 그냥 넘기지 않게 알파벳으로 잘 적어주시고 원하는 레이블 잘 해주시면 되고 한번 해봅시다. 애널라이즈 들어가서 리그레션 들어가면은 여기 보면 해야지 있죠. 프로세스 깔면 요게 생겨요. 그래서 다시 껐다 키면 요게 깔고 난 다음에 껐다 키면 요게 생기고 그러면은 이제 해야 되는 게 X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분석하고 싶은 모형은 모델 59인 거잖아요. 그러면 모델 59를 모델 넘버 59를 가는 거죠. 59. 짠. 그리고 지금 필요한 게 X, M, Y, W가 되는 거니까 내가 이미 이론적으로 가지고 있는 X 넣어주고 Y도 넣어주고 M도 넣어주고 그리고 W는 요게 모더레이터 W 여기 W라고 적혀져 있는데 W 넣어주면은 됩니다. 뭐 부스텝 5000 하면 되고 컨피던스 인터벌도 거의 95%를 많이 하죠. 그리고 코베리에서 지금은 안 넣어줄 거니까 그냥 괜찮고 여기에 이게 예전에 제가 깔았을 땐 없었는데 롱 네임스가 있어요. 롱 네임스를 클릭을 해주면 이게 예전에는 그쵸 8 캐릭터 그러니까 8개 캐릭터밖에 안 됐는데 요거 넘겨도 되게끔 하는 게 이제 allow 이거 해주면 되고 continue 해주면 되고 또 보면 보통 우리 조절 효과 할 때 센터링이라는 걸 하잖아요. 뭐 아니면 Z 변수로 변환한다든지 근데 그거를 할 수 있는 거가 있어요. 그게 뭐냐면 옵션에 min center for products를 눌러주면 됩니다. 이걸 눌러주면 우리가 딱히 센터링을 안 해도 될 것 같고 안 해도 된다라는 거고 뭐 이건 소수점이고 할 게 없겠죠? 그리고 뭐 할 게 있으면 다시 돌아오면 되죠 뭐. 멀티 카테고리컬이 있냐? 이건 뭐 with 모델 1 and 2. 아, 우리 모델은 지금 1, 4 아니니까 이건 신경 쓸 필요가 없네. 이렇게 하고 오케이 눌러주면은
자, 이게 좀 많이 기다려야 돼. 러닝 디파인 하고 있죠? 막 러닝 매트리스를 돌리고 있어요. 이게 쭉 기다려주면 결과가 나오는 거죠, 이렇게. 자, 쭉 결과가 나오죠. 이제 이것만 해석을 하면 요 분석이 끝나는 거예요. 참 쉽죠? 결과만 잘 나오면 굉장히 쉽죠? 잠깐만. 안 나오네. 하나도 안 나오네. 자, 이거 같이 한번 해석을 해봅시다. 매트릭스 나왔고, 프로세스, 우리 헤이아즈님이 해주셨다. 여기다 들어가 보면 나오고, 모델을 우리가 쓴 게 59번이다 라고 나오죠. 이게 처음에 썸머리 해주는 거예요. Y에는 뭐가 들어갔고 M에는 뭐가 들어갔고 저는 일부러 이 명칭을 똑같이 해버렸는데 여러분들은 다르게 영어로 적어주시면 될 거예요. 샘플 사이즈는 몇 명이고 그리고 아웃컴 이게 분석이 뭐냐면 그러니까 분석을 지금 이 모델에서는 두 번을 돌려주는 거죠. 두 번을 돌려주는데 잘 보시면은 좀 자, W에서 M으로 가는 모델 요렇게 한번 돌려주고 지금 이거를 수학적으로 풀면 요렇게 생기는 거예요. 그래서 M이 종속 변수인 모델, 그러니까 X랑 W랑 XW가 이 세 개가 영향을 이렇게 화살표를 가는 이렇게 한번 돌려주고 Y가 종속 변수인 즉 M이랑 X랑 W랑 XM이랑 MW가 Y로 가는 요렇게 회기식을 두 번을 돌리게 되는 거죠. 그걸 두 번을 이제 이렇게 돌리게 되는 거고 이게 유의하려면 WX, 그러니까 즉 조절 효과가 유의하려면 WX, MX가 유의하면 되는 거죠. 그러니까 WX가 M으로 가는 이 선이 유의하던지 WX가 Y로 가는 이 선이 유의하던지 MX가 Y로 가는 요 선이 유의하던지 하게 되면은 이게 조절 효과가 되게 되는 거죠. 유의하면은 조절 효과가 유의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그래서 한번 봅시다. 이 아웃컴이 M인 애들을 한번 보는 거죠. 내가 관심이 있는 거는 요 선, 그러니까 W가 X와 Y의 이 선, 요게 유의한지가 되게 지금 인터랙션이 만약에 메인이면 이걸 보고 싶은 거고, 그래서 이게 int로 나와요. 즉, W, X 요 두 개 곱해진 요 선이 여기서는 int1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. 근데 요거 유의한지를 먼저 보면 안 유의하죠. 근데 요거 보기 전에 사실 이 식이 유의한지 유의하게 성립을 하는지를 봐야 되죠. 회기랑 똑같아요. 그래서 뭐 이게 회기니까 그래서 R 스퀘어를 보게 되면은 0.03이 되는 거고 F 값이 3.3이고 그리고 보면 P가 0.018이니까 뭐 식 자체는 유의하게 되는 거죠. 근데 지금 보면은 컨스턴트는 뭐 그때 상수항 X가 영향을 주는 거, W가 영향을 주는 거, int가 영향을 주는 걸 봤더니 코에피션트 값이 어떻고 이거는 비표준화된 회귀계수예요. 여기 나오는 건 싹 다 비표준화된 회귀계수고 이걸 표준화 회귀계수를 구하고 싶으시면 Analyze 들어가셔서 여기 Descriptive 들어가셔서 이 변수들을 다 넣고 분석하는 변수를 다 넣고 이걸 눌러주시면 스탠다다이즈드 값이 저장이 되거든요. 그러면은 그 스탠다다이즈 요 값들을 똑같은 방식으로 아까 말한 헤이아즈 분석에 넣어서 분석을 해주시면 그 값이 바로 표준화된 회귀계수가 되게 되는 거죠. 지금 이거는 비표준화된 회귀계수 값이고 근데 유의해야 하는데 이 p가 int가 근데 안 유의하죠. 그리고 이거는 95%그 로우, 하이, 어퍼가 되는 거고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 봅시다. 이 y에 영향을 주는 요거, 요선 두 개가 유의한지를 먼저 봐보면 int2, int3가 나오게 되는 거죠. 그랬는데 여기 보면 회귀식이 안 유의하죠. 인터랙션은 그러니까 이건 상호작용 하나도 없다. 그러니까 즉 x, m, y로 가는 요 매개 효과 자체는 유의할 수 있는데 이거 한번 p 값을 살펴봐야 되지만 w가 m으로 갈 때 유의하죠. 그리고 m이 y로 갈 때도 MUI로 갈 때도 유의하니까 외계효과는 있다고 나중에 뭐 인터랙트 이펙트 해봐야 알겠지만 유의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인터랙션 자체는 안 유의하다라고 결과를 내릴 수가 있는 거죠. 회기랑 똑같이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. 그러니까 int2는 뭐고 int3는 뭔지 MW가 곱해진 게 int2고 XW가 곱해진 게 int3다라는 게 요 밑에 나와 있고요. 이게 만약에 유의하게 되면은 이 밑에 있는 다이렉트 앤 인다이렉트 이펙트를 보시면 돼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W가 마이너스일 때, 그러니까 W가 작을 때, 그러니까 1 표준편차 플러스 마이너스 1 SD 한 것 같은데 얼마일 때, 요거일 때, 0일 때, 그리고 6.9일 때 요거를 각각의 W의 수준에 따라서 X가 Y에 영향을 주는 그 이펙트 값이 얼마가 되는지 여기 적어 놓은 거죠. 근데 지금 거의 차이가 없죠. 1.2, 1.2, 1.2 똑같은 거죠. 거의 1점, 얘는 3이긴 하지만 뭐 통계적 유의한 차이가 없는 거죠. 또 W 수준에 따라서, W 수준에 따라서 X가 Y에 영향을 주는 이펙트 값이 지금 보면, 컨디셔널 이펙트, 잠깐만요.
근데 이게 x가 y로 갈 때 w 수준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지인데 여기 메디에이터까지 들어간 것 같은데 이건 해석을 잘 못하겠어. 좀 더 공부를 해봐야 될 것 같아. 일단 유의한 결과가 잘 나오고 하면 같이 한번 해석을 해봅시다, 나중에. 이렇게 하면 되고 이게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진짜 제일 중요한 건 분석을 하기 전에 이 디스크립티브 같은 거를 이렇게 내가 분석할 자료들을 다 내봐요. 오케이 한 다음에 이 미니멈, 맥시멈, 민,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을 보고 아웃라이어들이 없는지를 꼭 잘 살펴보셔야 돼요. 그걸 한 다음에 뭐 어떻게 저떻게 분석을 해야지. 만약 여기 막 999 나올 수 없는 숫자가 나와 있으면은 분석을 아무리 해도 이게 다 도루묵이 되게 되는 거죠. 그래서 그거 꼭 확인 잘 하고 분석을 하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은 M 하나지만 이 M은 뭐 여러 문항으로 측정이 됐을 수가 있잖아요. 뭐 예를 들면 자기 인식 뭐 이런 거면. 그래서 5가지 자기 인식 문항을 다 이렇게 일일이 확인을 한 다음에 평균을 내주면 되는 거죠. 그래서 그 값을 여기 분석에 써주면 됩니다. 이, 이것도 되게 쉽죠. 결과만 잘 나오면. 요거 어떻게 해석하는지는 고민을 좀 더 해볼게요. 해봅시다. 해보지 뭐.